이육사의 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육사의 자화상이라고 할 만한 시가 있습니다. 바로 교목입니다. 교목이라는 시의 제목은 맹자라는 책에 나오는 교목세신에서 따온 말인데요. 이는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하는 신하를 가리킵니다. 잠깐 시의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한눈에 의미 파악이 안 되죠? 시의 언어를 일상의 언어처럼 읽으려 들면 좀 곤란합니다. 논리에 어긋나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어휘를 버리고 이야기로, 스토리로 읽어주세요. 이육사가 살았던 시대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때입니다. 국가 구성의 3요소 중 주권을 뺏겼으니 이육사는 망국의 신하이고요. 그가 할 일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것입니다. 스스로 교목세신이라 일컬었으니 나라가 없으면 곧 나도 없는 것. 나라가 있어야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요. 시 교목에는 이러한 시대 상황과 그 시대에 대항하는 그의 정신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1연부터 살펴볼까요?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 피진 말아라. 일제강점이라는 불길에 수많은 것들이 불타버린 시절, 교목은 불타지 않고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우뚝 서서 봄이 되어도 꽃을 피우지 않는 것으로 시절에 저항합니다. 이연입니다.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홀로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일제라는 낡은 거미집이 세상을 온통 뒤덮고 있어요. 그래서 교목은 쉼없이 두 팔을 휘두릅니다.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는 일일 것입니다. 고통 속의 그에게 누군가 묻습니다. 혹시 후회되지 않느냐고. 그의 대답은 이것일 겁니다. 후회라니? 뉘우침이라니? 눈앞에 보이는 거미집의 현실, 그 너머에 있는 조국 광복이라는 희망을 나는 마음으로 보노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나는 끝없이 그 꿈을 꾸고 있노라고. 사면입니다.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비치는 쓸쓸한 내 검은 그림자. 그 어떤 바람도 나를 흔들진 못할 것입니다. 일제히 그 어떤 억압에도 혹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조국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육사입니다. 육사의 시에 나타나는 정신이 이것입니다. 그는 암울한 암흑 속에서 다시 볕들 날, 즉 광복을 간절히 염원했고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신념을 가졌으며 그날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자신의 의지를 실천으로 옮긴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 나이로 24살에 처음 감옥에 갇힌 이래 41살의 나이로 중국 베이징에 있던 일본 영사관 감옥에서 숨을 거두기까지 17년의 기간 동안 17차례에 걸친 체포와 투옥을 그는 겪었습니다. 이육사라는 필명도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 수인 번호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지죠. 일찍부터 의열단 등 독립운동단체에 가담해서 항일 투쟁의 불꽃을 피웠고 생애의 후반에는 총칼 대신 문학으로 일제에 저항했던
애국지사 이육사. 그가 걸어간 독립투쟁의 길은 너무도 험난했습니다. 험난한 그 길에 고통의 절정에서 부른 노래가 바로 우리 교과서에 실린 절정입니다. 국어사전을 검색해보니 절정은 최고에 달한 상태나 경지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이육사가 자신이 처한 고통의 극한 상황을 어떻게 문학으로 형상화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는 절구체 한시와 같은 기승전결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육사 자신이 시의 화자가 되어 내받는 독백이죠.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맵다는 날씨가 몹시 춥다 또는 성질이나 분위기가 몹시 차갑고 냉혹하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매운 계절은 몹시 추운 계절, 즉 겨울이며 냉혹한 시대, 일제강점기입니다. 채찍은 그 현실이 화자에게 가하는 탄압이겠죠. 그에 쫓겨 화자가 떠밀려간 곳이 북방이고 고원입니다. 이때 북방은 수평적 공간에서 화자가 맞닥뜨린 한계 지점이고 고원은 수직적 공간에서 화자가 맞닥뜨린 한계 지점입니다. 화자는 더 이상 피해갈래야 피해갈 곳이 없는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게 된 것이죠. 그냥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독립투쟁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 쫓겨 더 이상 피할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 갇힌 이육사의 모습을요. 그곳은 칼날로 살을 애는 듯한 서릿발 숲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최고의 절정에 이른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 절대적 존재, 신께라도 의지해야 하나? 무릎을 꿇고 간절한 기도라도 올려보아야 하나? 그러나 그럴 처지도 아닙니다. 한 발을 옮겨디딜 곳조차 없는데 어디서 무릎을 꿇나요? 아마 비유적 표현이겠죠. 그 어떤 것에도 기대 볼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일 겁니다. 이제 방법은 하나뿐. 피해갈 수 없는 고통 앞에서 그 고통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마인드 컨트롤. 자기의 생각을 다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나에게 채찍을 갈기는 겨울이 견디기 힘든 이 고통의 시간이 사실은 무지개인 거야. 희망인 거야. 눈을 감고 마음으로 봐. 차갑고 단단하고 날카로운 강철 같은 이 겨울이 우리의 무지개야. 극한적 상황을 초극하는 화자의 의지가 돋보이는 구절입니다. 이육사는 자신이 겪는 고통이 곧 조국의 광복을 이루리라는 신념을 이렇게 역설적 발상으로 표현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학의 표현 기법을 역설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치에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말 속에 진리를 담아내는 수사법입니다. 작은 거인에서처럼 반대되는 의미의 단어를 활용하기도 하고 찬란한 슬픔의 봄에서처럼 이질적인 분위기의 단어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No pain, no gain. 이육사는 이 진리를 몸소 행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고통을 감수했죠. 왜냐하면 자신을 교목세신으로 여겼으니까요. 옛사람의 말에 나라의 흥망을 알려면 세신이 몇인지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육사와 같은 이가 있어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